프로포폴 수사를 최초로 해서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포폴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프로포폴은 애당초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할 때 그때 2011년도였는데요. 프로포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어요.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1년에 2, 3억 원씩 지출을 하고 이러한 비용 조달을 위해서 유흥업소를 전진하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여러 병원들, 피부과나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같은 데서 프로포폴 이용을 해서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수면 마취제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마취제인데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면은 푹 잠을 자고 일어난 듯한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 부족한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 이제 프로포폴 정상적으로 보험가를 적용하면은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한 번 놔주는데 30만 원, 40만 원씩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포폴의 이제 온남용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가다 투여로 해서 사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프로포폴 가다 투여로 해서 사망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방치를 해두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적용했던 법리가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는 면허가 있는데 어떻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성했던 법적 논리는 뭐였냐면은 그런 병원의 프로포폴 투약 실태가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그냥 알아서 놔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은 크게 의료 행위하고 보조 행위로 구분이 돼요. 근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보조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프로포폴 투약 행위가 의료 행위냐 보조 행위냐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취 전문의의 관리 감독하에서 프로포폴이 엄격하게 투약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의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냥 놔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고 거기에 의사가 가담한 것이다 하는 논리로 해가지고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 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를 하고 결국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지만은 다 유죄 판결이 났죠. 프로포폴을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사를 끝내고 나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을 시켜야 되겠다. 프로포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약류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법령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됐습니다. 프로포폴 이외에도 마약류로 지정시킨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뽕이라는 단어는 거의 고유명사가 됐는데 제가 물뽕도 최초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는데요. 이건 제가 98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 최초로 수사를 해서 물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정식 명칭은 GHB예요. 그게 몇 년 전에 버닝썬 사건에서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됐었죠.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프로포폴 투약 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마취 행위예요. 마취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수술이나 시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만 투약을 했으면은 그건 적법한 투약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연히 의사의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서 다 유죄 판결이 났어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프로포폴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 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여러 번 이게 횟수가 되게 되면은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2분의 1이 또 가중되게 되죠. 마약 사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